네,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입니다. 예, 제가 좀 영상이 조금 늦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연일 또 이제 주택 가격이 또 상승된다는 얘기, 또 주택 가격이 뭐 반등이 될 거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금액이 또 얼마나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기사에 나오는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 이제 상승한다는 불꽃이 점점 이제 시그러들기 시작하니까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바람을 넣으면 더 막 열렬히 또 탈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그 마지막 불꽃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열렬히 주위에서 뭐 부동산 전문가부터 해서 일부 계속 지금 바람을 넣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투기 논리였다면은 이 한 차례 이제 마지막 쇼들이 더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부동산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이제 상황이 오게 되고요. 부동산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순간 이제 주택 가격은 기존 가격 어느 정도 뭐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최악의 상황은 현 상황보다 더 많이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뭐 상승되고 그래서 전혀 제가 볼 때는 동요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관망하시면은 다 이제 제자리로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관련 내용 제가 몇 가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이제 강남 등 이제 여러 가지 서울 지역 그 재개발 재건축들이 다 이제 고층 아파트로 분양이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 거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뤄드린 뭐 서초 그랑자에 하면서 그때 관련된 기사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은 일단 이쪽 서초 그랑자 일대에 5천 가구가 넘는 신축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만큼 물량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공급 물량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19년 이제 분양이 이제 요즘 많이 되고 있죠. 작년에도 좀 분양이 됐고, 근데 요게 2021년, 22년 준공 이제 되면서 많은 물량들이 일단 쏟아질 거라는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반론들을 제기하시죠. 서울 주택은 여전히 공급 물량이 모자라다. 그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모자란 부분이 맞는데요. 그 모자란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이게 작년 11월 기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인용했던 거예요.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서 212만 명이고 강남만 22%가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공급 물량이 모자란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수요자들이 물량까지 다 투기 수요들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런 투기 수요 때문에 공급 물량이 더더욱 좀 모자라지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분들은 요즘 뭐 기사나 뭐 소위 이제 일부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그리고 부동산 담합을 통해서 계속 주택 가격을 고가에 지금 물량을 내놓을 때 이런 분들은 계속 지금 매도하고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 내용 좀 다뤄드릴 거고요. 공급 물량도 공급 물량이지만은 분양 청약할 때 이제 이 내용은 좀 웬만한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파트 분양 청약할 때 추첨제 같은 경우는 일단 무주택자 우선 공급하지만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을 서약한 분들한테 공급이 되죠. 주택이 준공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전세 내놓은 분도 있겠지만은 입주 예정일 있죠? 이전에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한 그러니까 신고를 하거나 이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해야지 입주가 된다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다 내놓겠죠. 이 정도 시기에 이런 분들이 해당하는 분들은 또 많이 좀 물량을 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처분을 또 완료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만약에 이렇게 못했을 때는 공급 계약이 일단 취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약에 매도를 안 할 때는 과태료 대상에 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존 주택을 다 내놓겠죠. 물량도 늘어나고 또 내놓는 물량도 늘어나고 자 이런 게 좀 복합된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일단 살펴보면은 개별 공시지가 이제 시세 반영을 하면서 합리화한다고 예고를 했고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계속 상향 조정을 한다고 미리 예고도 다 했습니다. 이런 예고를 하고 난 뒤에 9.13 대책이 나왔죠. 9.13 대책이 나와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기존에 이제 80%에서 계속 상향 조정하겠다.
이 얘기는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담 상한선도 원래는 이제 150%에서 조정 대상 2주택자는 200%, 3주택자는 300% 이렇게 상향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부동산세 관련돼서 미리 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고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들이 나왔다는 거죠. 제가 뒷부분에 레미안, 서초, STG 예를 계속 들 건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맞물려서 5억을 더 주고 매수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앞선 내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도저히 일반인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내용의 거래가 좀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정책이 나왔다고 해도 5억을 더 주시고 선뜻 사실 분이 과연 얼마나 더 있을지 그 부분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좀 개인적으로 한번 판단들 해보시고요. 저는 이런 거래 같은 경우는 시장을 왜곡하는 상당히 좀 투기 수요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부자들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재산가 분들도 이렇게 5억을 더 주고 사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계속해서 종부세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거의 그 1년 만에 지금 5억 가까이 오른 거예요. 5억 가까이 올랐고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오른 상황에서 물량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매매들은 나오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때 이후로 거래는 한 건이 없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작년에 분양된 서초선,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 한 건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트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를 봤죠. 어떻게 보면 이 거래 한 건이 엄청나게 지금 파급력을 준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또 그 뒤에 이제 거래 한 건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어떤 경우를 만들었냐 한번 볼게요. 자, STG 같은 경우는 보세요. 2018년 1월 1일 달 이때만 해도 공시지가가 9억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얼마냐? 11억 3,600으로 올랐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2.3억이 상승된 거죠. 거래는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시장 가격이라고 계속 주장들을 하니까 요 공시지가를 이대로 지금 반영을 해준 거죠. 이 내용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9.13 대책 때 시세 이런 거 전부터 반영시킨다고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들도 계속 올린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들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나왔고 이 거래들로 인해서 또 다 이렇게 거래가가 그 이후에 한 건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5억이 올랐으니 당연히 공시지가 2.3억 올라주는 것도 당연하죠. 금액이 5억 올랐는데 공시지가는 안 오르는 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이거를 스스로 다 자초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경우로서 어떤 경우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일단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올해 19년부터 이제 개정되는 그 보유세 관련 내용입니다. 한 채 있을 때는 한 500 정도만 부담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2주택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2주택이다. 이럴 때는 거의 2천만 원가량 보유세를 내야 되고요. 뭐 이런 비슷한 주택이 3개 주택이다. 그러면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보유세가 나간다는 겁니다. 주택이 많을수록 보유세 부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주택, 서울에 2주택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은 보유세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실감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12월 달 한번 보유세 나오는 거 보시면은 그때 좀 실감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요 보유세 관련해서 이런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내용으로 이제 계산식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서 보시고요. 다음 한번 반포 자이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이게 다 34평형입니다. 앞에서도 다 34평형이었고요. 21억. 작은 금액 아니죠? 근데 지금 보세요. 매매가 지금 엄청 나오고 있죠? 물량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거래는 거의 없다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2018년 1월 1일 반포자이 같은 거는 뭐 6억, 7억 뭐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에 12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거래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2.65억 정도가 지금 상승이 됐고요. 이 부분도 똑같이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해당하게 되면은 거의 보유세 부담은 한 채 있을 때는 8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슷한 주택 만약에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아까는 2천이었지만은 이럴 때는 4천만원 이상 보유세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갑자기 오른 건 아니에요. 미리 예견들을 다 해놨죠. 9.13 대책 때 전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또 이 내용을 또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어떨결에 뭐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보유세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갑자기 올린 건 전혀 아니고요. 미리 다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뭐 시세가 지금 올랐는데 공시지가 2.6억 올라주는 것도 이게 틀린 부분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 올렸다고 반박한다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뭐 과도하게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죠. 뒤에 제가 좀 간단히 언급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현 상황들을 보면 어쩌면은 지금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을 올렸죠. 또 담합도 많이 하시고 그거는 어쨌든 시장 역행이 지금 대가라고 저는 어느 정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5억 이상 더 받는 건 괜찮고 공시지가 오른 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다는 거는 논리에도 좀 안 맞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이거는 지금 방배 그랑자입니다. 방배 그랑자이 34평형 84타입 분양가요. 이게 고분양가였죠. 이거 제가 좀 계속 다루던 내용인데 이게 계속 비교됐던 게 그 서리풀 이편한 세상이라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원래 14억은 아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9.13 대책을 예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다 올리겠다 이런 거를 다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9.13 대책에 전후해서 지금 3.8억을 더 주고 매수하는 제 개인적으로 미친 거래가 좀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선뜻 매수했던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래는 저는 미친 거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종합부동산세부터 해서 다 인상한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이런 거래가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원래는 2018년도에 9억대였는데 공시지가가 2.8억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서리풀 이편한 세상 또한 지금 이때 이후로 거의 거래가 없었죠. 그리고 5월 달에 거의 1억 정도가 낮춰졌죠. 낮은 금액으로 거래 한 건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물량은 나오고 있는데 물량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거래는 없다는 거.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택 가격은 떨어지진 않죠.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상승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들한테는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그래서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5억 가까이가 올랐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른 금액으로 막 팔고자고 막 물량은 쏟아지는데 금액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택이 반등된다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결론은 이런 주택을 더 사가라는 거죠. 자, 요거로 지금 매수하면 여기서 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그 논리를 펴시는 분들은 이런 주택을 뭐 한 채, 두 채라도 더 매수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또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로 일단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서울에 이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만약에 10년 정도 이제 보유했다는 이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금액 가격이 올라졌죠?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1, 2년 사이에 5억까지 지금 올랐죠. 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취득가액이 12억이었다. 물론 더 밑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근데 5억 가까이 올라서 거의 19억 정도가 됐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한번 제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럴 때 10년 보유를 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만약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일시적 이 금액에 팔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을 놓쳤을 경우에 볼게요. 양도 차익이 이럴 경우에는 7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을 놓치고 만약에 진짜 이 금액에 지금 팔았다는 가정입니다. 왜?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일시적 2주택 기간 놓치고 제가 이제 팔았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세금은 뭐냐면은 10년 보유 가정했을 때 3억 2천 정도 이제 세금이 나오게 돼요. 조정 대상 지역 가정하면은. 그래서 실제 가져가는 돈은 3.7억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를 했다. 그런데 매도가 19억이 아니라 어차피 5억이 올랐으니까 한 2억 정도 깎아주고 17억에 이제 매도했다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요, 10년 보유 가정이 있으면은 장기 보유 공제도 있고, 물론 이거는 올해 이제 매도했다는 가정입니다. 2020년도 매도할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했다는 조건이고요. 내년에 약간 좀 틀려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세금은 5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양도차익이 5억이죠. 자, 세금은 520만원이죠. 일시적 2주택 조건 매도. 결국 가져가는 건 4.9억이라는 겁니다. 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매도하시는 게 2억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덜 받더라도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얼마 차이 나죠? 1억 이상 차이가 나죠, 세금이.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 그래도 어차피 양도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조건 매도가 제일 유리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세무사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렇게 하고 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고가주택 아파트, 이런 일시적 2주택 놓쳤을 경우에는 2주택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아파트가 두 채다 이러면은 또 매년 2천만원 정도 지금 보유세는 계속 또 부담하셔야 된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절세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고가 아파트 뭐 주택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뭐 주택 처분 조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계속 지금 다뤄드린 내용인데, 가장 유리한 거는 준공 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준공되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순간 공시지가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택매매시 이제 돈 벌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유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준공이 6월 전에 되느냐 6월 이후에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느냐 부담하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준공이 만약에 6월 정도에 된다. 서울 이제 고가 분양 아파트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주택이 또 있을 때는, 다른 주택 매도할 때는 적어도 6월 이후에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은 6월 준공 전에 어차피 매도할 조건이라면은 매도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준공하고 잔금 치고 매도하는 순간 1, 2천만 원은 우습게 보유세로 부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관련 내용들은 제가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관련 내용 좀 다뤄드린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 좀 타격을 많이 입을 분들은 좀 다주택자겠죠? 정동영 의원이 지금 발표한 내용 작년 10월입니다. 상위 10명이 상당한 많은 주택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서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가 다주택자라는 거. 이 내용은 좀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금 뭐 요즘 뭐 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뭐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계속 또 매수해라 이런 신호를 좀 보내고 있지만은,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또 계속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작년 12월 기사입니다. 작년 12월 기사. 몇 개월 전이죠. 작년 12월 기사인데, 지금 이런 다주택자들은 지금 계속 물량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상들을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뭐 여긴 지금 압구정동 가면 7억 7천까지 올랐고, 잠실 S 같은 5억 7천 뭐 상승, 뭐 더 상승한 것도 있고요. 지금 1년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보는 느낌은 그겁니다. 주식 작전 세력 하듯이 일단 금액 이렇게 올려놓고요, 한두 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주게 되면은 또 우리 아름다운 부동산 담화 문화가 또 가격을 좀 고수해주고 있죠. 그럴 때 이런 다주택자들은 지금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 뭐 서울, 강남도 될 수 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당사자가 되신 분들은
오른 가격을 지금 매도도 안 되는 오른 가격을 계속 고수해야 될지는 한번 상황 판단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한번 다뤄드린 내용인데 2019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게 있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파느냐 거주하고 안 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거의 8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양도가액하고 제 취득가액을 제가 이제 가정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2019년 개정세법 이 내용에서 말씀드렸고 2020년 이후에 얼마나 나올까 이거 지금 다뤄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질의가 온 내용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좀 다뤄드릴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양도세가 또 차이가 난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2021년 이때 되면은 지금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때 또 세법이 여러 가지 좀 바뀌는 게 있거든요. 2주택 조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보유기간을 인정해줬던 거를 이제 매도 이후부터 또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제가 여기서 내용을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제가 요거는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도 한번 다뤄드려 볼게요. 2021년도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거래 물량이 이제 쏟아질 거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셀람이 지금 보고 있는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장 논리가 이제 지배한다는 이유는 이렇게 공급 물량이 이제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세금을 알게 되면은 왜냐하면 지금 일시적 2주택 가지신 분들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일시적 2주택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매도 물량이 더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려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어느 정도 시세가 반영돼 이제 공시지가 적용하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 그러면서 종부세 부담도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요. 요거는 일단 받아보게 되면 아마 실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들은 지금 투기 수요의 저는 피해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종부세 인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가 나왔고, 또 이런 거래를 통해서 또 시장 상황하고 또 역행하는 거죠. 또 담합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계속 지금 가격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부동산 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슈퍼 다주택자들은 지금 계속 매도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부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인지 자기 집 전문가인지 아니면 집값 상승에 지금 당사자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당사자의 집이 매도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다 기사 내용을 거의 읽어주는, 기사에 이렇게 떴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반포자에나 막 2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19억짜리 있고 뭐. 그런데 그거를 샀을 때 이분들은 과연 또 얼마까지 더 올라줄 거라고 보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왜 그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는 근거, 그 정도는 좀 얘기가 돼 주셔야지 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런 근거도 좀 궁금하긴 해요. 집값 상승의 원인, 집값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일 거고요. 특히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이제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원인들을 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짚어보면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고 계속 부추겼습니다. 대출 많이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미 그때는 과열이 되고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도.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부랴부랴 뭐 전매 금지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때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종부세 인상하겠다, 이런 게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 있는 거래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미친 거래, 비정상적인 금액의 거래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렇게 오른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사에서 그런 식으로 썼죠. 양도세 중과하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한다. 그래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한번 때려주니까 비정상적인 거래가 지금 생기게 되고요. 이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시적 2주택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이분들은 어쨌든 중과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래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지금 반포자기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겹친 물량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금액은 계속 유지만 되고 떨어지지는 않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5억이 올라서 한번 올라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913 대치기 위해 이렇게 고분양가 거래들은 거의 없죠. 없는데 일부 뭐 거래가 나온다든가,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투기성 수요가 그나마 없는 거래 중에서도 투기성 수요가 제일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걸 덩달아서 딴 추격 매수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수요의 영향 중에 하나가 저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봅니다. 뭐냐면은 이게 그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겠죠. 뭐 전세를 가든 매매를 하든. 그때 이게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내용 달아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요런 대체주택 비과세 수요로 매수가 좀 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런 식으로 막 5억을 더 주고 사는 거래는 저는 극히 드물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건, 두 건의 거래가 이렇게 시세처럼 형성이 되고 있죠. 우리 또 아름다운 부동산 담화 문화가 그거를 또 받쳐주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투기 수요로 매수한 다주택자들은 쏙쏙쏙쏙 빠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도쿄 그 부동산 몰락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몰락된다는 내용보다는 뭐냐면은, 일단 저는 제가 볼 땐 기다리면 됩니다. 동요될 필요 없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폭탄 돌리기입니다. 몰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훅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치킨 게임 같아요. 누가 내 폭탄 가져갈래 이거예요. 지금 폭탄 돌리기고요. 그리고 누가 지금 상득고리를 잡느냐, 지금 저는 이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런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거래는 부동산 몰락을 떠나서 어느 순간 외부 요인이 있게 되면 충분히 하락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 3년 뒤에 한번 물량이 쏟아질 거고요. 여러가지 지금 세금 관계 올해 말부터 종부세 받아오는 상황이 제가 좀 틀려질 거라고 했어요. 물량이 많이 쏟아질 거고, 2020년, 2021년 개정되는 또 양도소득세 세법 때문에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전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주택가격이 많이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투기 수요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니까 국민 복지를 위해 우리 보유세든 세금을 더 내는구나, 복지를 위해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저는 보라는 거죠. 전혀 동요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는 진짜 많은 분들이요, 대다수 분들은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의 주인공이 되신 당사자분들은요, 현재 이 상승된 금액으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매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부동산, 이게 진짜 시장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1기, 2기, 3도시 이번에 발표된 거 많이 반대들 하죠. 이게 이제 지금 교통에 여러 가지 개선되면요, 그때는 양상이 더 바뀔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일본 부동산 붕괴 이제 그 내용인데,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이 붕괴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붕괴된다면은 최악의 경우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지금 주택 시장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이거 보면 팡팡 올랐죠? 저는 요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은 저는 어쨌든 외부 요인든 어떤 영향이 겹치면은 분명히 하락세,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락세가 시작할 거고, 그리고 저는 과연 오르기 전 인적 가격까지 유지할지도 솔직히 퀘스천입니다. 왜냐면은 더 매수가 안 된다는 거죠. 더 하락할 거로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매수를 안 하게 될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을 시작할 때 거의 10년 이상 갔습니다. 최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되는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누가 상특고리를 잡고 누구한테 폭탄을 주느냐, 이런
치킨 게임 정도 하는 거로 좀 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또 금리 인하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택을 매수해라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이때도 주택 가격이 많이 지금 폭락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파산을 했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금액을 대출을 켜서 산다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부동산 외부 요인이 어떤 또 나중에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진짜 폭망하는 겁니다. 폭망. 한국 부동산 시장이 몰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 등 강남, 뭐 마용성 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히 좀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금 관망이 지금 최선이라는 겁니다. 저는 시기를 지금 오래 보지도 않아요. 내년 20년, 21년 초중반 그때 되면은 많은 부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급하실 거 없다는 겁니다. 그냥 관망하시는 게 부동산 시장 논리에 지금 맡기는 경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고분양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혜를 받고 있죠. 이런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로또 분양 프레임으로 좀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고분양가 아파트를 그냥 기다리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미분양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상은 전 그렇게 합니다. 이거 만약에 후분양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양 아파트들 더 폭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고분양가 아파트의 가장 수혜를 보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에요. 왜냐면 조합원들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분양가로 잘 분양이 됐을 때 이분들은 그만큼 부담금이 좀 적어지게 되는 구조거든요. 제가 또 이런 재밌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러면 조합원 중에서 아니면 건설사가 됐든지 요렇게 어쨌든 대체주택 뭐 비과세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좀 할 수 있었겠다 뭐 이런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제가 이번 내용 다룬 거는 대부분 요즘 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반등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저는 그 반대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주택 뭐 제가 매수하는 거는 제가 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혀 동요될 거 없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요. 그냥 투기 수요들이 지금 국민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건 부세알람 의견입니다. 지금 주택가격 뭐 상승한다, 반등한다, 뭐 금리 인하로 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 검토 안 하고 그런 내용만 믿고 선뜻 고분양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비정상적으로 오른 주택을 매수하시게 되면요. 이런 상투꼬리를 잡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신중히 판단하시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살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